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낙하산 샌드위치 가게 제플 슈츠를 함께 보며 미래형 인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요?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이 샌드위치 가게는 건물 7층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7층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 않겠죠. 아무리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가게 인기가 엄청납니다. 멜버른의 명소로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이 가게의 이름은 제플 슈츠로, 제플은 호주에서 샌드위치를, 슈츠는 낙하산을 뜻합니다. 제플 슈츠는 운영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일단 매장도 테이블도 간판도 서빙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객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페이팔로 5에서 6달러를 결제를 하고 샌드위치를 받을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곤 시간에 맞춰 제플 슈츠 앞거리에 있는 X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샌드위치는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간혹 낙하산 샌드위치가 나무나 건물 벽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럴 땐 새로운 낙하산을 다시 보내준다고 하네요. 위험하니 절대 나무에 오르지 말라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거나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7층이라는 불리한 단점을 특별한 경험으로 반전시키는 제플 슈츠.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거리 전체가 제플 슈츠의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이런 말랑말랑한 생각의 확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늘 익숙한 것을 낯설고 거꾸로 생각해보는 데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익숙한 것을 낯설고 거꾸로 생각해보는 것.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 중 하나입니다. 혁명시대, 교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세계경제포럼 일자리의 미래보고서를 잠깐 살펴볼까요? 2020년까지 로봇공학, 빅데이터, 바이오 3D 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200만 개가 증가하고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65%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 인재가 갖출 역량으로 꼽은 것은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력 등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교육의 핵심력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인지하고 자신만의 역량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교육과학 분야를 개척해온 델라웨어 대학교의 로베르타 콜린코프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 서적에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동시에 발달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드 스킬은 수학, 언어, 작문 등 시험으로 측정되었던, 소프트 스킬은 타인과의 협력 능력, 실행 기능 능력, 자기 제어성, 리더십 등 무형적 기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6가지 핵심 역량인 6C 역량을 제안했는데요. 바로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도 교향곡을 홀로 연주할 수는 없다. 바로 협력입니다. 모든 역량의 기초가 되며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에서 협력을 배웁니다. 진정한 협력은 사회적인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협력을 촉진시키고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수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원하는 바가 잘 전달되고 수용되면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만족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협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이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만큼 상대방의 진지한 대안 제시에 자신도 설득당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끝이 없는 배움으로 콘텐츠를 확장하라. 바로 콘텐츠입니다. 지식 습득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거두게 되는 결과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의 전략과 접근법입니다. 다만 콘텐츠에만 치중된 교육이 아닌 학습 민첩성을 기르고 창의적인 사고와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익혔을 때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합니다. 넷째, 사실을 넘어 진실을 찾는 힘,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폭발하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색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시대가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낡은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 바로 창의적 혁신입니다. 종이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료를 마시는 것, 식물에 물을 주는 것, 클립을 담아두는 것, 그리고 또 몇 가지나 생각해낼 수 있었나요?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몇 개나 되나요? 창의적 혁신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시할 점은 창의적 혁신은 정보와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무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다진 후에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꿈은 크게, 실패할 용기를 가져라. 바로 자신감입니다. 도전해보는 의지와 끈기가 자신감입니다. 70세의 이스라엘 과학자 다니엘 셰흐트먼은 최초의 관찰을 1982년에 시작했지만 2011년이 되어서야 수정의 결정체를 입증하는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위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30년을 흔들리지 않고 연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의 경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이 실험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실패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실패의 교훈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육시 역량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적응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핀란드 국가교육과정개발위원장인 이르벨리 헬리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개혁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배움의 과정을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꿈과 호기심에서 출발해 학습의 기본기를 다지고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그 누적된 가치가 자신만의 역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도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에서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성의 확립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절대 지식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예측도 불가능한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미래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육과정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교육 평가의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란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암기 위주나 정답 찾기 등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학생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결과 중심적인 평가로 보는 데 비해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 역량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재입니다. 학교는 지식 전달 중심의 인성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와 가정, 사회의 연계를 통한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인성 교육의 선도적 주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